지금까지 우리가 패스포트를 위한 설정 부분, 자, 패스포트를 위한 스트래티지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시리얼라이즈 유저, 디시리얼라이즈 유저 같은 이런 부분을 config라는 폴더 안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config라고 하는 폴더 안으로 옮겨놨고 이 모듈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다면 이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 이 모듈 파일 자체가 함수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해주면 이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pp.js로 가서요. 자, 여기 라우터라고 하는 거,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라우터 부분에서 필요하면 자,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를 자, 등록하거나 하는 과정을 자, 여기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패스포트가 초기화되고 나면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require라고 해서 ./config 그 다음에 passport라고 하는 모듈을 로딩을 한다라고 하면 var config passport 같은 변수를 만들고 할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config passport라고 하는 게 함수로 리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소괄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요. app 객체와 자, passport라고 하는 모듈 객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안에 passport라고 하는 거 안에 이 함수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라우팅 함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라우팅 함수들이 있는데 이 라우팅 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별도의 파일로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 라우트 폴더 안에 유저 패스포트라고 하는 모듈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분리를 시켰다라고 전제를 하면 var 유저 패스포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require.route라고 하는 폴더 안에 슬래시 유저 패스포트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함수로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저 패스포트라고 하는 함수를 소괄호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우터와 패스포트 객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유저 패스포트.js 파일에는 우리가 요 밑에 입력해놨던 이 부분을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기능이 바뀔 때는 이 파일만 수정을 하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우트 폴더에다가 저기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유저 밑줄 긋고 passport.js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저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에는 자, 이제 그 안에다가 기능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module.export 라고 하는 데다가 함수를 그대로 할당을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라우터 객체와 패스포트 모듈 객체를 전달해 주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넣었던 app.js 파일 안에 들어가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일단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유저 패스포트 호출됨이라고 하는 로그를 하나 찍도록 하고요. 이 안에다가는 아까 app.js라고 하는 데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위한 라우팅 함수 등록해준 부분이 있는데 메인 파일에 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자,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자, 들여쓰기 좀 해줄까요? 저만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라우터 객체를 이용해서 라우팅 함수들을 등록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옮겨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모듈 파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코드를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가 들어갈 위치를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거고 위치 이동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별도의 파일로 분리시킬 수 있냐, 그 다음에 분리된 파일을 어떻게 불러와서 자, 함수면 함수를 실행하고 또는 객체면 객체 안에 속성을 참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듈 관련된 내용 같이 설명하는 챕터가 있죠. 그 챕터를 다시 한번 가서 반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일단 app.js로 다시 가보면 자, user-passport.js 파일 안에 있던 모듈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죠? 불러와서 함수를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pp.js에는 이제 패스포트와 관련된 거는 사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초기화 해주는 건 있지만 처음에 로딩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 코드들은 이제 다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스트래티지 관련된 거는 이쪽 안으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패스포트 안에서 처리해야 될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듈 파일 안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듈화하는 과정, 자, 패스포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능과 회원가입 기능 등을 모듈화하는 과정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 이런 기능을 한번 붙여볼 수가 있겠네요. 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라고 하는 이제 챕터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사이트들 보면 사용자가 일일이 회원가입할 때 자기 정보 넣는 걸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가입이나 또는 로그인 뭐 이런 것들 그 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 이런 버튼만 하나 딱 만들어졌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로그인 하는 거를 페이스북 쪽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페이스북 쪽에서 로그인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거를 오어스 인증이라고 합니다. 오어스 인증. 그래서 실제 인증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를 확인하는 거는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웹서버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용자는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우리 같은 사이트든 다른 사이트든 다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우리 쪽으로, 자, 우리가 만든 웹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로그인 요청에 따라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다시 요청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페이스북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든 화면이 아니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로그인 화면에다가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 됐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걸 우리가 콜백 함수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오어스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어스 인증의 핵심은 우리 웹서버에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페이스북 쪽에서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 자, 기존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사이트에서 인증을 하고 그 결과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 토큰이든 이 인증 결과만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쪽에서 그 정보를 별도로 저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별도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 같은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페이스북이 할 것이냐, 우리 웹서버가 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자,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 페이스북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서버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 서버가 아무나 다 연결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 쪽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 페이스북의 개발자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페이스북 쪽에 관련해서 개발을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 자주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이 페이스북 쪽 서버 쪽으로 접속할 기능이 뭐다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앱 아이디와 앱 시크릿 정보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되면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config.js 파일 안에다가 자, 페이스북 땡땡 하고 자, 요런 정보를 넣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패스포트 모듈에서 다 정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설명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이용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 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일단 페이스북과 관련돼서는 config.js에 이 설정 정보를 넣어라 라고 하는 게 1차적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정보는 페이스북의 개발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그 정보를 넣으면 되고요. 값으로 넣으면 되고, 콜백 URL은 우리가 요쪽으로 자 페이스북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돼요. 자, 설정 정보를 넣고 나서 이제 passport.js 파일에 우리가 뭘 했어요? 스트래티지 등록을 했잖아요. 그 스트래티지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passport.use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자 페이스북을 등록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별도 모듈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npm을 이용해서 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자 외부 모듈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위한 스트래티지를 패스포트 안에 facebook.js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여기 passport.use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facebook.js 안에는 이렇게 스트래티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코드도 사실상 여러분이 그 패스포트 모듈에 정해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전달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증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서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facebook.js 파일 안에 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저 모델은 뭐예요? 우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다가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는 경우에는 자, 패스워드는 없죠. 패스워드는 없는데 자, 정상적으로 인증되는 경우에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정도는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구글로 로그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다가 프로바이더하고 페이스북 뭐 이런 자, 인증 결과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더 저장할 수 있도록 스키마를 변경을 합니다. 책에 보시면 우리가 유저 스키마를 또 변경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증됐을 때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좀 전에 얘기한 스키마 변경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프로바이더하고 어스 토큰,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포트 가운데 줄 긋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해야 처리가 되겠죠. 자, 라우팅 함수는요. 자, 요 두 가지 한번 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자,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요게 요청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페이스북 서버로 요청을 했는데 인증 결과가 넘어온다라고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페이스북 하면 페이스북 스트래티지 우리가 등록한 쪽으로 해서 그 결과가 넘어갈 테니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될 거고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석세스일 경우에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홈 화면으로 넘어간다 라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버튼 하나 추가했을 때 이걸 누르면 자,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화면에 뜬 게 뭐죠? 페이스북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만드는 기능이 됩니다. 제가 설명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코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패스포트 모듈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인 경우에는 자, 화면, 자, 사용자가 보는 이 웹페이지에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버튼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라우팅 함수 하나 등록하고 그쪽으로 요청하게 해주세요. 라우팅 함수 안에서는 패스포트 모듈 안에서 authenticate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객체에다가 authenticaate 메소드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스트래티지 안에서는 여러분이 자, 인증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근데 그 결과를 받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사용자 정보를 추가로 더 저장을 하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제공되는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일단 개발자 사이트에서 등록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에서 패스포트 모듈, 자, 로컬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자, 로컬 DB에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하는 부분 다 하게 된 건데요. 이 패스포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부분은 여러분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든 다 사용을 하게 되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처음 우리가 진행했던 앞부분에서 진행했던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코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면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9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